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로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 방산 기업이기도 하면서 말 그대로 이제는 글로벌 방산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트럼프가 이기 정부가 수립되면서 이제 이 유럽 나토죠. 나토가 속해 있는 유럽에 대해서 너희들의 안보는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의 비용으로 해라는 식으로 이제 말을 하면서 이 EU가 자체 방어를 위해서 너희들 국민의 세금을 써라. 미국인의 세금은 더 이상 유럽을 지켜주기 위해 사용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유럽이 재무장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문제는 예전에 이념 대립을 했던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이 유럽은 더 이상 어떠한 이런 무장이랄까, 이게 무력 대결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방산에 대한 것들을 많이 줄였습니다. 특히나 이 EU가 출범하면서 유럽이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이런 하나의 시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하기 때문에 유럽 각국 간에 서로 전쟁을 하거나 싸울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 간에 이런 군비를 줄이는 군비 축소에 나섰고, 그에 따라서 방산 무기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장들이 많이 셧다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당장 이 방위비를 늘리라고 하지만 늘린 방위비를 당장 투자할 데가 없는 것이죠. 이 말은 이 대표적인 독일의 이 방산업체나 프랑스의 방산업체들, 이런 또 영국의 방산업체들이 당장 양산을 하더라도 이 유럽이 재무장을 하는데 필요한 무기들을 즉시 공급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계적으로 이런 양산을, 그러니까 방산 무기를 즉시 양산할 수 있고, 또 20세기가 아니라 21세기에 만들어진 최신 무기, 이거는 한국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K방산이 지금 세계에 빠르게 세계 무기 시장을 잠식해 들어가는 이유는 가격도 그렇고 성능도 그렇고, 그리고 최신성에서도 가장 앞서 있을 뿐만 아니라 주문과 함께 총알 배달을 해주는 이 양산 능력,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작년 폴란드와 이 계약을 맺자마자 우리가 이제 K9 자주포와 K2 흑표전차 등을 이제 보내준 게, 이게 결정적으로 유럽에서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보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에게는 바로 주문과 함께 즉시 배달이 가능한 한국의 K방산이 굉장히 인상 깊게 기록이 됐죠. 그래서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공급하는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바로 이웃나라인 폴란드나 슬로바키아나 아니면 그 위에 핀란드나 이런 국가들이 모두 K9 자주포로 똑같이 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K9 자주포 벨트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 국가끼리는 K9 자주포 부품을 같이 공유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폴란드의 공장이 들어설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 동유럽과 유럽에 우리 K 방산 무기를 공급해주는 공급 허브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해외 공장을 짓겠다고 이번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3조 6천억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발표와 함께 이제 많이 논란이 있었죠. 하여튼간에 이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면서 나토, 유럽이 재무장에 나서고 있고, 그 재무장의 호기를 우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제대로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도 그렇고 중동도, 특히나 중동 같은 경우는 미국이 이 중동 산유국들의 안보를 책임져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불안감 속에 중동 이 산유국들은 중국도 만나고, 왜냐면 지금 당장 이 미국은 더 이상 중동에서 석유를 수입해 가지 않습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셰일 오일 때문에 더 이상 중동 오일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중동에서 산유국들이 석유를 가장 많이 팔고 있는 데는 중국이 되죠. 그러니까 중국은 에너지 자원 측면에서도 이 중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중동으로 날아가서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산유국 그 수장들을 만나서 대표들을 만나서 이 중동에 대한 안보를 중국이 미국 대신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로 계속 구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중동 지역에서 이제 중국산 무기가 많이 팔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중국산 이 개인화기나 이런 것들은 중국산도 싼 맛에 사용할 만한 그런 뭐 유용성이 있었지만 이 고가 장비 K9 자주포 같은 이런 자주포나 아니면 K2 흑표전차 같은 고가의 그 방산 무기들은 중국산이 샘플만 뭐 그 예술품이고 양산품은 잔고장도 많고 제대로 운영도 어려운, 그리고 실제 성능이 카탈로그에 나온 것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그러한 제품들을 받아보고 나서 거기에 중동 국가들이 아연실색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고가의 초고가 제품인 그 유도 무기들, LIG 넥스원에서 판매하고 있는 천무나 이런 그 천공 이런 유도 무기 같은 경우는 고가 유도 무기는 중국 걸 사용하지 않죠. 왜냐면 그만큼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동 지역도 우리나라에겐 굉장히 큰 무기 시장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아시아 태평양에서 호주나 이런 쪽에서도 대규모로 우리나라 이제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이런 장갑차, 그 병력 수송용 장갑차를 또 수입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성장 동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라인메탈이라는 그 이 석유 무기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그 서구의, 이게 독일인가 그럴 겁니다. 이 회사의 그 기업 가치와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기업 가치를 비교하는 표를 만들어 직접 뿌리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이제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성장이 더 빠르고 그 성장성이 있다는 부분을 어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국에 있는 이런 그 생산 그 공장을 미국과 호주, 중동과 유럽으로 넓히면서 글로벌 생산 기지를 확보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그 하나오션이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그 먼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 세계에 이런 호주의 이 방산 그 제조, 그러니까 이런 그 조선소를 인수한다든가 미국에서 조선소를 인수하고 이런 것들은 미 해군의 MRO 사업을 따기 위한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국이 이제 벌을 바꿔서 미 해군의 군함을 외국 이 회사에게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주요 대상이 한국 조선사들이죠. 왜냐면 이 배를 만드는 시간도 그렇고, 그리고 또 기술도 그렇고, 그다음에 가격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이 미국의 조선사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그리고 또 21세기 이런 그 군함들을 제조해 본 경험도 있고, 또 그 성능도 이미 림팩 훈련에서 확인해 봤기 때문에 한국의 군함에 대해서 이 미 해군도 그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오션이 글로벌 멀티독 체제를 가져가기 위해서 글로벌리 그 조선소에 대한 M&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매출 실적들 보면 뭐 항공이나 이런 기존의 그 항공기 가스터빈 엔진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방산 쪽에서 아주 기하급수적인 아주 큰 성장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방산 쪽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성장 동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돈을 벌어서 항공 쪽도 투자하고, 항공 우주같이 말 그대로 이제 돈 쏟아부어야 되는 이런 분야도 돈을 쏟아부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연결 포괄손익 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확실히 실적이 점프업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2023년과 2024년이 확실히 이제 실적 차이가 눈에 띄게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확실하게 급등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 당기순이익도 올라갔고요. 그리고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주식회사 한화, 지주회사죠. 여기가 33.95%로 최대주주 있고, 그리고 국민연금도 한 7% 정도 주주로 참여하고 있어서 실제로 소액주주들이 갖고 있는 지분은 54% 정도 됩니다. 근데 요번에 그 중에서 한 46%가 외국인 투자자들 몫이죠. 몫이라기보다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투자하고 있는
지분율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유상증자 할 때도 외국인 투자들을 좀 달래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상증자 이 조건을 변경을 했는데요. 그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유상증자는 2조 3천억 규모만 하고, 여기서 줄어든 1조 3천억은 오너일가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시가 배당, 그러니까 시가로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이거를 이 일반 공모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들과 차등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일반 공모에 참여한 유상증자에 참여한 일반 주주들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이제 먹혀서 유상증자에 성공할 경우에는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3조 6천억이라는 돈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된 이유 중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쪽은 뭐 글로벌 이 방산 공장들을 글로벌리 만들어서 해외 시장에 진출해서 지금 물 들어올 때 빨리 놓줘야 된다. 이게 이제 논리고 명분이고, 근데 실제로 그 안으로 들어가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약간 1조 3, 그러니까 그 1조 3천억을 들여서 이 한화 에너지로부터 한화 오션 지분을 사들인 게 오너일가의 경영권 승계에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주주돈을 사용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점이죠. 왜냐면 한화 에너지가 결국은 이 한화 김승현 회장이 자기 보유 지분, 한화의 지분 50%를 세 아들에게 증여를 하면서 그 자연스럽게 한화 에너지가 이 지주회사 한화의 최대주가 된 겁니다. 이렇게 최대주가 되면서 말 그대로 그러니까 세 아들이 경영권을 가져가는 그림이 완성이 된 거죠. 여기에 세 아들 중에 이제 첫째 아들이 내는 그 증자금은 그러니까 그 이런 지주회사 증여를 받은 지주회사인 한화의 지분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데 들어간 증여세가 한 2천 몇백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2천 몇백억을 세금을 내고 말 그대로 이게 몇십조, 한 70조, 80조짜리 회사를 물려받게 되는 것이죠. 남는 장사입니다, 오너일가에게는. 자, 무엇이 됐든 간에 요번에 이제 그 오너일가가 이 자신들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들어가서 할인율 0%인 시가 증자에 참여하겠다. 그리고 이제 락업도 1년 걸겠다. 이러면서 이제 한화에너지가 그 한화오션 지분을 팔고 받은 1조 3천억을 다시 여기다 쏟아붓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이 한화에너지가 가져간 1조 3천억이 오너일가의 경영권 승계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외국인 투자들도 여기에 뭐 어느 정도 만족하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이 경영권 승계가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죠. 3조 6천억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확보하게 되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말 그대로 전 세계에 공급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꽤 그 훌륭한 마켓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가 뭐 2차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